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과 관련해 미군을 철수시켜 아프간 전쟁을 끝내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탈레반을 향해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과 통합정보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했는데 아프간 상황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서일 텐데요.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밝혔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이 탈레반에 함락된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미군을 철수시켜 아프간 전쟁을 끝내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에서 미국의 임무는 국가 재건이 아닌 테러 대응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프간 정부가 포기한 전쟁에서 미군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 머물며 싸우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프간 전쟁은 2001년 9.11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테러 조직 알카에다 소탕을 명분으로 미국이 시작한 전쟁으로 올해 만 20년을 맞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철곤을 둘러싼 광범위한 비판을 일축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AP통신은 바이든의 어조가 도전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상보다 빠른 탈레반의 아프간 함락과 관계에서는 아프간 정치 지도자들과 군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어 탈레반을 향해 미국의 아프간 철수 작전을 방해하면 파괴적인 무력을 동원한 신속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수많은 인파가 카불 국제공항으로 몰려들면서 공항이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한때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카불 국제공항의 운영이 현지 시간 16일 밤에 재개됐습니다. 미군 합동참모본부는 공항 관제 업무도 미국이 맡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카불 국제공항은 활주로에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아프간인들이 몰려들면서 잠시 운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미군은 활주로에서 아프간인들을 쫓아내고자 경고 사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륙하는 비행기 바퀴에 매달렸다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합참은 미국인과 아프간인을 보호하면서 항공기가 계속 운항할 수 있도록 공항 안전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안전만 확보된다면 공항에 계속 외교관을 배치해둘 계획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네, 탈레반은 승리를 선언했고 아프간은 이로써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앞서서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탈레반하고 평화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고 근데 또 현직 대통령은 탈레반이 진격해 오니까 국외로 도망간 거고요. 좀 대조가 됩니다. 네. 하미르 카르자이라는 전 대통령과 압둘라 국가화해 최고위원회 의장이 탈레반 지도부와의 평화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목표는 아프간 평화와 안보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카르자이 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탈레반과 대화에서 카불의 안정을 유지하는 문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크마티야르 전 총리도 이들과 함께 협상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17일에 카르자이 전 대통령과 압둘라 의장과 함께 카타르 도하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탈레반 대표단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카불이 함락되기도 전에 재빨리 국외로 도망갔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탈출 당시 엄청난 양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돈으로 가득 찬 차량 넉 대와 함께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을 헬기에 실으려 했는데 모두 헬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일부는 활주로에 남겨뒀어야 했다는 전언도 나왔습니다. 가니 대통령의 행선지를 두고 보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행선지로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 그리고 오만 또 최종적으로 미국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국제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아프간이 또다시 탈레반에 넘어가면서 테러리스트 단체 온상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서 탈레반을 향해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통합 정부를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안보리는 이사국들이 모든 적대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협상을 통한 포괄적이고 대표성을 갖춘 새 통합정부의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아프간이 또다시 테러리스트 단체의 은신처나 무대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단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간 사태가 궁지에 몰린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잇따라 통화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왕이 부장과 통화해서 아프간과의 안보 상황과 함께 자국민을 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는 모양새지만 탈레반에 대하는 태도에는 분명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탈레반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미국이 철군에 나서면서 내전이 격화할 무렵인 지난달 28일 왕이 부장은 탈레반 2인자와 만나서 아프간 평화와 재건 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의 입장도 궁금한데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들이죠.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아프간이 다시 테러의 온상이 될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독일 정부는 18일 강요 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모든 형태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 맞서 계속 적극적으로 싸우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난민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럽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아프간 사태를 논의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프랑스와 유엔에서 결의안을 끌어내는데 역할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난민이 대거 유입된 나라들은 또 다른 난민 유입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아프간과 길게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은 이미 국경을 넘은 아프간 난민 300만 명이 있는 만큼 더 많은 아프간 난민들이 몰려올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수백만 명을 수용하고 있는 터키도 아프간 난민 유입을 걱정하면서 국경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아프간인들을 위한 임시 수용소를 마련했으나 아프간 상황이 안정되면 되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셰이에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아프간 사태 급변과 관련해 미국의 군사적 패배라고 평가하면서 이웃이자 형제국인 이란은 아프간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내에 아프간 난민 수는 현재로서 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패럴림픽도 다음 주에 이제 열릴 예정인데 오늘 긴급 사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요? 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의 제동이 걸리지 않자 긴급 사태를 연장하고 발령 지역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14,800명으로 월요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로 8주 만에 17배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서 긴급사태 연장과 적용지역 확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오는 24일 시작해 다음 달 5일 끝나는 패럴림픽 경기는 긴급사태 상황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패럴림픽도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기장에서 일반 관중을 받지 않고 학생들만 제한적으로 입장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12세에서 17세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독일 예방접종위원회는 12세에서 17세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델타 변이에 의한 어린이와 청소년 감염이 높아진 것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